김 이사가 내 첫 차보다 비싸 보이는 양복을 입고 있는 걸 본 순간 이 거래가 피바다가 될 거라는 걸 직감했다. 그 양복은 마치 바나나에 씌운 콘돔처럼 그에게 맞았다. 조여야 할 곳은 헐렁했고 헐렁해야 할 곳은 꽉 끼었으며 나는 평생 제대로 된 일이라고는 하루도 해본 적이 없다고 소리치는 듯했다. 우리는 해성벤처스의 임원 회의실에 있었다. 당신을 위협하기 위해 설계된 방을 상상해보라. 경비행기라도 착륙시킬 수 있을 만큼 긴 마호가니 테이블, 서울항이 내려다 보이는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지는 창문. 에어컨은 내가 꼰대들의 극저온 보존이라고 부르는 온도로 맞춰져 있었다. 나는 그들을 인수하러 그곳에 갔다. 정확히는 내 회사인 에이펙스 MA가 그들을 인수하러 간 것이었다. 나는 클라라. 아니, 여기서는 기말하다. 나는 대표이사다. 스트레스를 아침 식사로 먹고 보통 탄산수와 피벗 테이블에 적자를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중간 관리자들의 눈물로 입가심을 한다. 하태진 회장이 테이블 상석에 앉아 있었다. 그는 하나의 기관과도 같은 사람이었다. 오래된 부, 구식, 낡은 가죽. 그가 제조업 제국을 건설했을 때 공급망이란 트럭 가진 사람 하나 아는 것을 의미했을 뿐이다. 나는 하 회장을 존경한다. 그는 상어지만 직선으로 헤엄치는 상어다. 그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다. 당신이 피를 흘리면 그가 당신을 잡아먹을 것이라는 걸 안다. 그건 정직한 것이다. 그리고 하태진의 아들, 최고 혁신 책임자인 하태일이 있었다. 이 직함은 보통 아버지가 나를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서 그냥 잘 돌아가는 것들을 망치라고 앉혀뒀다는 의미다. 하태일은 32살이었지만 정신연령은 12살이었다. 내가 그들의 물류 부문 가치평가를 설명하는 동안 그는 휴대폰을 스크롤하고 있었다. 숨기지도 않았다. 아마 암호화폐 시세를 확인하거나 다이아몬드가 함유된 새로운 헤어젤을 찾고 있었을 것이다. 나는 발표를 잠시 멈췄다. 한숨은 쉬지 않았다. 나는 협상 중에 한숨을 쉬지 않는다. 약점을 보이는 짓이다. 나는 그냥 말을 멈췄다. 그런 방의 침묵은 무겁다. 고막을 압박한다. 하 회장이 짙은 눈썹을 찌푸리며 고개를 들었다. 김 대표, 수치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요, 하 회장님. 나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사진에 완전한 집중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 인수는 회장님 가문의 유산의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하태일이 고개를 들었다. 마치 태닝 베드에서 낮잠을 자다 막 깨어난 사람처럼 눈을 깜빡였다. 그는 아버지를 보고 나를 보고 그리고 결국 그에게서 8자리 숫자의 상속 재산을 앗아갈 실수를 저질렀다. 그는 자신의 빈 머그잔을 가리켰다. 커피. 지금 당장. 그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화면을 보고 있었다. 나는 가만히 앉아 있었다. 눈도 깜빡이지 않았다. 나는 이것보다 더 우호적인 노조 지도자들과의 인질 협상도 해봤다. 이봐요. 기업형 소시오패스들이 완전히 박살나는 이야기에 관심 있다면 구독 버튼 누르고 좋아요도 하나 남겨주세요. 제가 세계 정복을 꾸미는 동안 사무실 불 켜는데 도움이 됩니다. 어쨌든 이 철부지의 대담함으로 돌아가 보자. 내 말 안 들려? 하태일이 목소리가 살짝 갈라지며 소리쳤다. 커피 달라고 했잖아. 우리가 수수료로 충분히 돈 주고 있는 거 아니야? 좀 쓸모 있게 굴어봐, 아가씨. 방 안의 공기가 사라졌다. 내 법무팀장인 조은혜 변호사가 타이핑을 멈췄다. 나는 그녀의 손이 서류 가방으로 향하는 것을 보았다. 아마 날카로운 물건이나 소환장을 잡으려 했을 것이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하 회장을 쳐다봤다. 하 회장은 진동하고 있었다. 마호가니 테이블을 꽉 쥔 그의 손에서 시작된 진동이 팔을 타고 어깨까지 올라왔다. 평소 창백한 귀족적인 회색빛이었던 그의 얼굴이 임박한 뇌졸중이나 살인을 암시하는 보라색으로 변하고 있었다. 나는 앞으로 몸을 숙여 손을 깍지 꼈다. 하태일 씨, 나는 벨벳처럼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이 나를 당신 회사 직원 중 한 명으로 착각한 것 같군요. 나는 당신이 계속해서 기업가인 척 할 수 있게 해주는 수표를 쓰는 사람입니다. 아빠, 하태일이 하 회장에게 돌아서며 징징거렸다.
저 여자가 나한테 저렇게 말하게 둘 거예요? 퍽! 총성과 같은 소리가 났다. 하 회장은 70대 노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속도로 일어나 아들의 뺨을 후려쳤다. 장난스러운 툭툭거림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국전쟁 참전용사가 실수를 바로잡는 따귀였다. 하테일의 머리가 뒤로 젖혀졌다. 그의 휴대폰이 테이블을 가로질러 미끄러져 카펫 위로 떨어졌다. 방안이 얼어붙었다. 나는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상쾌하고 시원했다. 사과해. 하 회장이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나이 때문이 아니라 마치 용광로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처럼 느껴지는 깊은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우리가 인수하려는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사과해. 너보다 10배는 더 가치 있는 여성에게 사과하란 말이다. 하테일은 뺨을 감싸 쥐었다. 그의 눈은 크고 젖어 있었고 충격에 빠져 있었다. 마치 방금 발로 차인 강아지 같았다. 물론 그 강아지가 이탈리아제 로퍼를 신고 아버지가 도서관을 지어준 학교에서 MBA를 땄다는 점만 빼면 말이다. 아빠, 절 때렸어요. 하테일이 헐떡였다. 그 이상도 할 수 있다. 하 회장이 테이블 위로 몸을 기울이며 으르렁거렸다. 그의 손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지금 당장 사과하지 않으면 넌 상속에서 제외된다. 유언장에서 빠지고 신탁에서도 빠지고 이 계약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 건물에서 쫓겨날 줄 알아. 나는 그들을 지켜봤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색해서 시선을 돌렸을 순간이었다. 나는 그러지 않았다. 나는 지켜봤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가족 드라마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지렛대였다. 데이터였다. 나는 해성 벤처스의 기반에 있는 균열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균열에 어떻게 쇠지렛대를 박아 넣을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하테일은 말을 더듬었다. 그는 나를 쳐다봤다. 그의 눈에는 뉘우침이 없었다. 오직 굴욕과 증오만이 있었다. 순수하게 증류된 무력한 남성의 분노. 죄송합니다. 그는 내 쇄골을 보며 중얼거렸다. 잘 안 들리는데요. 내가 말했다. 내 시간은 6분 단위로 청구됩니다, 하테일 씨. 당신은 지금 자본을 낭비하고 있어요. 하 회장이 나를 쳐다봤다. 그의 눈에는 애원이 담겨 있었다. 제발 그에게 일말의 존엄성이라도 남겨달라는. 나는 그의 시선을 마주했다. 안 된다는 의미였다. 죄송합니다, 김아라 대표님. 하테일이 억눌린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더 크게 말했다. 고맙습니다, 하테일 씨. 나는 발표 슬라이드로 돌아가며 말했다. 자, 이제 하위 조립 라인의 지적재산권에 관해서 나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회의를 계속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일어난 후였다. 하테일은 뺨을 어루만지며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굴욕을 당했다고 생각했다. 그는 전혀 몰랐다. 굴욕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는 것을. 나는 그냥 그의 아버지 회사를 사는 게 아니었다. 내가 끝냈을 때 하테일은 가뭄에 레모네이드 가판대도 관리할 자격이 없게 만들 작정이었다.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리고 하테일과 달리 나는 아버지의 인정을 받기 위해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모든 것을 걸고 있었다. 강남 금융가를 뒤흔든 그 따귀 사건 후 10분. 하테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의자를 넘어뜨리며 일어섰다. 또 다른 극적이고 자격 없는 제스처였다. 그리고 방을 뛰쳐나갔다. 그는 문을 쾅 닫지 못했다. 해성 벤처스의 문은 단단한 참나무로 만들어졌고 쾅 닫히는 것을 방지하는 유압식 폐쇄 장치가 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 점이 매우 만족스러웠다. 그는 그저 천천히 닫히는 문을 공격적으로 통과해야만 했다. 그것은 그의 고뇌에 찬 천재의 퇴장을 완전히 무색하게 만들었다. 하 회장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는 회의가 시작되었을 때보다 10년은 더 늙어 보였다. 그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이마를 닦았다. 김 대표, 그의 목소리는 자갈 같았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 행동은 우리답지 않았습니다. 그건 그 사람다운 행동이죠, 하 회장님. 나는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 그를 인수위원회에 앉히겠다고 고집하셨으니 그건 우리가 상대해야 할 모습이기도 하고요.
내 아들이요. 하 회장이 말했다. 그것은 변명이 아니라 설명이었다. 기운이 넘치는 아이요. 변화의 위협을 느끼고 있소. 과정을 이해하지 못한 채 결과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느끼는 거죠. 내가 정정했다. 위협을 느끼는 사람과는 일할 수 있습니다. 무능한 오만과는 일할 수 없어요. 나는 일어섰다. 오늘은 이만하죠. 거래 구조를 재평가해야겠습니다. 하 회장의 눈이 커졌다. 재평가라니? 김 대표, 가치평가는 확실하오. 우리는 악수까지 했소. 제가 기강이 잡힌 제조업 회사를 산다고 생각했을 때의 악수였죠. 나는 치마를 매끄럽게 하며 말했다. 이제 보니 저는 성인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집을 사는 거였군요. 파트너들과 상의해야겠습니다. 다시 연락드리죠. 나는 그가 애원하기 전에 걸어 나왔다. 협상에서 힘은 가장 기꺼이 떠날 수 있는 사람, 혹은 적어도 떠나는 연기를 가장 잘하는 사람에게 있다. 주차장으로 내려가자 내 운전기사인 박 기사가 검은색 SUV의 문을 열어주었다. 나는 뒷좌석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가죽 냄새는 안전함의 냄새였다. 내 법무팀장인 조은혜 변호사가 내 옆에 앉았다. 그녀는 30살이고 똑똑하며 나만큼이나 어두운 영혼을 가졌다. 하, 회장님 목에 핏줄 선 거 보셨어요? 조 변호사가 태블릿을 꺼내며 물었다. 계약서 위에서 동맥류 터지는 줄 알았어요. 집중해, 조 변호사. 나는 서울의 교통 속으로 합류하는 차창 밖을 내다보며 말했다. 하태일은 저걸 그냥 넘기지 않을 거야.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주머니에 신탁자금을 둔 나르시시스트야. 이 거래를 망치려고 할 거라고. 그럴 순 없어요. 조 변호사가 타자를 치며 말했다. 하 회장님이 의결권 주식의 51%를 가지고 있어요. 거래를 망치는데 주식은 필요 없어. 내가 말했다. 그에겐 입이 있잖아. 접근권도 있고. 그의 디지털 발자국을 샅샅이 뒤져줘. 누구랑 이야기하는지, 어디서 술을 마시는지, 링크드인에서 어떤 경쟁사를 팔로우하는지 알고 싶어. 만약 그가 나를 방해하려 한다면 그가 페인트를 사기도 전에 방해 공작의 색깔을 알고 싶다고. 이미 하고 있어요. 조 변호사가 씩 웃었다. 그 사람 카카오 스토리 하는 거 알아요? 대부분 기업가들을 위한 생활 꿀팁인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에스프레소 머신에 소리 지르는 내용이더라고요. 심층 분석해 조 변호사. 전부 다 정보 유출을 찾아. 소외감을 느끼면 동맹을 찾으려 할 거야. 자기가 주체성이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경쟁사에게 우리를 팔아넘기려 할 거라고. 나는 휴대폰 잠금을 풀었다. 하 회장의 비서실장에게서 부재 중 전화가 3통화 있었다. 무시했다. 침묵은 무기다. 그들이 땀 흘리게 둬라. 하태일이 굴욕감 속에서 들끓게 둬라. 하 회장이 자신의 유산이 그의 아들이 방금 바리스타처럼 부려먹으려 했던 한 여성의 손에 달린 실 한 가닥에 매달려 있다는 것을 깨닫게 둬라. 찾았어요. 조 변호사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낮아졌다. 희미하지만 옴니코프의 인수합병 부사장과 DM을 주고받았어요. 옴니코프, 나의 가장 큰 경쟁자. 내게 이마트가 있다면 그들은 롯데마트 같은 존재였다. 그들은 조잡하고 공격적이며 값쌌다. 정확히 하태일의 타입이었다. 물론이겠지. 나는 차가운 미소가 입가에 번지며 말했다. 거래를 쇼핑하고 있는 거야. 아버지에게 더 높은 제안을 가져가서 자기가 진짜 사업가라는 걸 증명하고 싶겠지. 옴니코프는 혜성을 우리만큼 높게 평가하지 않을 거예요. 조 변호사가 지적했다. 그들은 자산만 빼먹고 직원들은 해고할걸요. 하태일은 직원들 따위는 신경 안 써. 내가 말했다. 그는 승리 혹은 자기가 승리라고 생각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나는 지나가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봤다. 그들이 이야기하게 둬 조 변호사. 그가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게 둬. 우리는 그를 막지 않을 거야. 안 막는다고요? 아니, 내가 말했다. 우리는 그가 구덩이를 파게 내버려 둘 거야.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에게 삽을 팔 거지. 그 표정 짓고 계시네요. 조 변호사가 지적했다. 무슨 표정? 누군가를 생일에 해고하기 직전의 표정이요. 하태일은 해고당하는 게 아니야. 내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는 지워지는 거야. 3일 후 우리는 다시 만났다. 분위기는 달랐다. 하 회장은 잠을 못 잔 듯했다. 그의 피부는 양피지색이었다. 반면에 하태일은 방금 자신감 한 줄을 코로 흡입한 듯 보였다. 그는 새 양복을 입고 있었는데 이번 것은 훨씬 더 꽉 끼었고 자연에서는 존재해서는 안 될, 하물며 회의실에서는 더욱더 존재해서는 안 될 일렉트릭 블루 색상이었다. 그는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와 테이블 위에 쾅 내려놓았다.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그는 마치 대학 연극 글렌게리 글렌로스에 출연한 것처럼 방 뒤편까지 들리도록 목소리를 높여 선언했다. 아버지는 오늘 한 발 물러나 계실 겁니다. 제가 이 협상을 주도하겠습니다. 나는 하 회장을 쳐다봤다. 그는 자신의 손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아들이 선장 놀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었다. 치명적인 실수였다. 하 회장은 아마도 하태일에게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면 그가 진정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는 상어에게 간식을 주는 것이 상어를 배부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고기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런가요? 나는 노트를 펼치며 물었다. 계속하시죠, 하태일 씨. 그는 방안을 서성였다. 그는 정말로 서성였다. 저희가 계약 조건을 검토해봤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김 대표님, 독점 기술에 대한 가치 평가가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구조를 원합니다. 제가 주도하는 스핀오프 벤처를 위해 지적재산권의 40%를 보유하고 싶습니다. 그는 극적인 효과를 위해 잠시 멈췄다. 그리고 계약금을 15% 인상해 주길 원합니다. 조 변호사가 코로 날카롭게 숨을 내쉬었다. 그것은 그의 얼굴에 대고 웃는 것과 같은 법률적 표현이었다. 나는 테이블 밑으로 그녀를 부드럽게 찼다. 스핀오프요? 내가 정중하게 물었다. 그리고 그 스핀오프는 정확히 무엇을 하는 거죠? 공급망, 블록체인, AI 분야의 혁신 기업입니다. 하태일이 떠들었다. 그는 자신이 아는 모든 전문 용어를 샐러드 스피너에 넣고 오만함 한 접시와 함께 내놓았다. 우리는 해성의 핵심 기술이 암호화폐 물류에 적용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완전한 허상이었다. 그는 회사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자동 분류 기계에 대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서 실리콘밸리의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을 사기치는 데 사용하고 싶어 했다. 흥미롭군요. 나는 아무것도 적지 않았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하태일이 시익 웃었다. 글쎄요. 혁신의 가치를 이해하는 다른 더 미래지향적인 구원자들이 있다고만 해두죠. 거기 있었다. 옴니코프 카드. 그는 내가 이미 본 패를 들고 허세를 부리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내가 말했다. 하태일 씨, 그것들은 중요한 변경 사항이군요. 투자위원회에 가져가서 논의해야겠습니다. 고려해보겠습니다. 하태일은 활짝 웃었다. 그는 아버지를 쳐다봤다. 마치 보세요. 저런 하찮은 사람들은 이렇게 다루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듯 했다. 좋습니다. 금요일까지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답변을 받게 될 겁니다. 나는 약속했다. 나는 그 회의실을 나와 곧장 그랜드 하리오트 호텔로 갔다. 자러 간 것이 아니라 일하러 갔다. 하태일은 거래가 회의실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아마추어였다. 거래는 컨트리 클럽의 조용한 구석에서, 고급 한정식 집의 뒷방에서, 그리고 암호화된 메시지 앱을 통해 이루어진다. 하태일이 그의 상상 속 블록체인 AI 스타트업 로고를 디자인하느라 바쁜 동안 나는 다음 48시간 동안 해성벤처스의 다른 이사들을 체계적으로 만났다. 그들은 하 회장의 오랜 친구들이었고 배당금, 안정성, 그리고 위스키를 좋아하는 보수적인 남녀들이었다. 나는 최고 재무책임자인 이 여사를 만나기 위해 호텔 라운지에서 애프터눈 티를 마셨다. 하태일이 IP를 빼돌리려고 해요. 나는 얼그레이 차를 저으며 그녀에게 말했다. 연금 기금의 안정을 암호화폐 벤처에 걸고 도박을 하려 하고요. 여전히 손으로 수표 장부를 맞추는 이 여사는 마치 레몬을 삼킨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럴 순 없어.
그 IP는 우리의 담보라고 옴니코프와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부드럽게 덧붙였다. 그들은 그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둘 거예요. 그들은 공장을 원하지 않아요. 그저 땅을 원할 뿐이죠. 나는 운영 책임자인 박상무를 시가바에서 만났다. 만약 거래가 결렬되면 하테일이 운영을 맡게 될 겁니다. 나는 거짓말을 했다. 반쯤은 거짓말이었다. 그는 현재의 분류 시스템이 꼰대스럽다고 생각해요. 박상무는 거의 시가를 부러뜨릴 뻔했다. 그 녀석은 자기 빨래도 제대로 분류 못하는 놈이야. 나는 하테일에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를 상대로 건물을 단열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무능함이라는 고치로 그를 감싸고 있었다. 목요일 밤까지 나는 표를 확보했다. 회사를 인수하기 위한 표가 아니었다. 그건 이미 가지고 있었다. 나는 5명의 분노한 이사들의 뒷주머니에 저장된 하테일에 대한 불신임표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가 더 나아가길 바랐다. 나는 그가 너무 안전하고 너무 승리감에 도취되어 스스로 목을 드러내게 만들 필요가 있었다. 조 변호사. 나는 목요일 밤에 문자를 보냈다. 소문을 퍼뜨려. 어떤 거요? 그녀가 답장했다. 내가 겁먹었다는 소문. 에이펙스 MA가 주춤하고 있다는 소문 말이야. 알겠습니다. 하테일은 혁신가를 자처하고 싶어 했다. 좋다. 나는 그의 현실 전체를 뒤흔들 참이었다. 그 소문은 금요일 오전 8시에 시장에 퍼졌다. 한국경제신문에 작은 단신 기사가 떴다. 에이펙스 MA, 전략 변화 속 해성인수 열기 식어라는 제목이었다. 부인할 수 있을 만큼 모호했지만 겁을 주기에 충분할 만큼 구체적이었다. 물론 하테일에게는 예외였다. 하테일에게 이것은 V-Day, 즉 승리의 날이었다. 그는 IP와 가치평가에 대한 자신의 강경한 전술이 나를 겁먹게 했다고 생각했다. 그는 독사를 노려봐서 이겼다고 생각했다. 나는 사무실에 앉아 시장 데이터로 빛나는 모니터를 보며 그의 추락을 실시간으로 지켜봤다. 하지만 내가 보고 있던 것은 시장 데이터가 아니었다. 인스타그램이었다. 하테일은 파티를 열었다. 당연히 그랬다. 그는 금요일 오후 서울의 한 루프탑 바에서 파티를 열었다. 그는 스토리를 올렸다. 돔페리뇽 한 통 도시의 파노라마 뷰, 그리고 때로는 공룡들이 운석을 감당하지 못하지라는 캡션. 새로운 시대, 혁신가, CEO 에너지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기묘사라. 나는 텅 빈 방에 대고 속삭였다. 창의적이네. 화내지 않았다. 나는 인쇄를 눌렀다.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렀다. 나는 그것을 공증받기 위해 조 변호사에게 보냈다. 1시간 후 그는 다시 게시물을 올렸다. 이번에는 영상이었다. 그는 취해 있었다. 넥타이는 머리띠처럼 머리에 둘러져 있었다. 대학 동아리 남학생이 부패하는 보편적인 신호였다. 그는 내가 아는 한 남자에게 팔을 두르고 있었다. 옴니코프의 부사장이었다. 엄청난 일이 다가오고 있어. 하테일이 끔찍한 EDM 트랙의 베이스 소리를 뚫고 소리쳤다. 진정한 파트너십. 더 이상 딱딱한 기업 문화는 없어. 우리는 이걸 달까지 쏘아 올릴 거야. 옴니코프 부사장은 불편해 보였다. 그는 비공개 기간 동안 카메라에 잡히면 안 된다는 것을 더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하테일은 결과에 면역이 있었다. 혹은 그렇게 생각했다. 나는 옴니코프 부사장이 보이는 프레임을 스크린샷했다. 그것은 우리의 의향서에 있는 독점 조항 위반이었다. 하테일은 방금 내게 법적인 수류탄을 건네준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테일이 샴페인을 터뜨리는 동안 나는 해성벤처스의 새 주요 공급업체와 화상회의를 하고 있었다. 해성은 펌프 내부의 밸브를 만든다. 그들은 경기도의 한 틈새 제조업체에서 그것을 사들인다. 제어기는 만들지 않는다. 그것은 선전의 한 회사에서 사들인다. 여러분, 나는 화상회의에 참석한 공급업체 대표들에게 말했다. 아시다시피 인수는 미묘한 단계에 있습니다. 해성 리더십에 불안정성이 있으며
특히 제품 라인의 미래 방향에 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소문은 들었습니다. 경기도 대표가 말했다. 블록체인에 관한 거라던데요. 정확합니다. 나는 그 부조리함이 공중에 떠돌게 내버려 두며 말했다. 만약 그 방향 전환이 일어난다면 표준 밸브에 대한 여러분의 계약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에이펙스 MA는 다른 자회사들을 위해 장기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생산 능력을 인수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전부 다요. 독점적으로. 얼마 동안이요? 5년입니다. 현재 시장 가격보다 높은 가격과 물량을 보장하겠습니다. 침묵. 경기도와 선전에서 계산기가 딸깍거리는 소리. 그렇게 되면 해성을 포기해야 합니다. 선전 대표가 말했다. 해성은 암호화폐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상기시켰다. 도지코인으로 대금을 받고 싶으신가요? 오후 4시까지 핫테일이 아마도 칵테일 웨이트리스의 몸 위에서 바디샷을 하고 있을 동안 나는 해성벤처스가 존재하기 위해 필요한 새 공급업체와 독점 계약을 체결했다. 그것은 더 이상 집을 사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방금 수도관, 전력망, 그리고 버디에서도 이어지는 도로를 산 것이었다. 핫테일은 집을 가져도 좋았다. 그 안은 매우 춥고 어두울 것이었다. 조 변호사가 오후 5시에 내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녀는 내 책상 위에 폴더를 내려놓았다. 너무 행복해 보이는데. 내가 말했다. 요청하신 다른 걸 찾았어요. 그녀가 말했다. 비자금이요. 나는 폴더를 열었다. 빽빽했다. 케이맨 제도의 은행 기록. 티본 홀딩스 같은 이름을 가진 유령 회사들. 맙소사. 그는 멍청이였다. 그리고 이체 내역. 해성의 유지보수 예산에서 이 유령 회사들로 매달 이체된 내역. 그는 자신의 유령 회사들에게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회사에 청구해 왔어요. 조 변호사가 설명했다. 일어나지도 않은 유지보수 작업을 하청 주는 식으로요. 얼마나? 4년 동안 30억 원이요. 나는 숫자 위로 손가락을 스쳤다. 그것은 단순한 무능이 아니었다. 횡령이었다. 중절도였다. 그는 거래를 깬 것뿐만 아니라 내가 부드럽게 말했다. 법을 어겼어. 금융감독원에 신고할까요? 조 변호사가 휴대폰 위에서 손을 맴돌며 물었다. 아니, 나는 폴더를 닫으며 말했다. 아직은. 금감원은 몇 년이 걸려. 나는 이걸 화요일까지 끝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죠? 저녁 먹으러 가자. 내가 말했다. 하, 회장님 시간이 될 것 같네. 나는 하 회장을 한 고급 한정식 집에서 만났다. 조명이 너무 어두워서 메뉴판에 가격이 보이지 않고 종업원들이 유령처럼 움직이는 그런 곳이었다. 서울의 엘리트들이 손에 흙을 묻히지 않고 시체를 묻으러 가는 곳이었다. 하 회장은 연약해 보였다. 기세는 사라졌다. 나의 철수 소문이 그를 강타했다. 그는 에이펙스가 떠나면 주식이 폭락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소주를 마시고 있었고 손이 약간 떨리는 것으로 보아 첫 잔이 아닌 것 같았다. 김 대표, 그가 반쯤 일어서며 말했다. 와줘서 고맙소. 소문에 대해 해명하고 싶었소. 앉으세요, 하 회장님. 나는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나는 라임이 든 탄산수를 주문했다. 면도날처럼 날카로워야 했다. 우리는 주문하는 절차를 밟았다. 날씨, 야구, 그리고 낡아가는 도심 터널에 대한 잡담. 우리는 전체 요리가 나올 때까지 방 안의 코끼리를 피해 춤을 췄다. 테일이는 김 대표가 테이블을 떠난다고 믿고 있소. 하 회장이 육회를 자르며 말했다. 그는 축하하고 있소. 봤습니다. 내가 말했다. 인스타그램은 강력한 도구죠. 하 회장이 움찔했다. 그 아이는 젊고 어리석소. 그는 범죄자입니다. 하 회장님. 내가 말했다. 뒤따른 침묵은 절대적이었다. 배경에서 들리던 식기 소리가 사라지는 듯 했다. 하 회장은 씹는 것을 멈췄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나를 쳐다봤다. 그건 너무 강한 말이오, 김 대표. 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말했다. 나는 그것을 꺼내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파일의 위협은 항상 파일 자체보다 더 무겁다.
저희 실사팀이 유지보수 계정에서 불일치를 발견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하청업체, 2019년에 폐기된 기계에 대한 수리 청구서, 티본 유한회사가 관리하는 케이맨 제도의 계좌로 송금된 대금들. 하 회장은 창백해졌다. 그는 포크를 내려놓았다. 얼마나? 30억 원. 그 정도 될 겁니다. 하 회장은 눈을 감았다. 그는 갑자기 아주 늙고 지친 사람처럼 보였다.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을 것이다. 제조업 회사에서 30억 원을 잃었는데 주인이 그 연기를 막지 못할 리가 없다. 그는 보지 않기로 선택했던 것이다. 그는 아들이 노는 것을 내버려 두기로 선택했고 그것이 단지 한때의 방황이기를 바랐다. 이게 공개되면 하 회장이 속삭였다. 그 아이는 감옥에 갈 거요. 네, 내가 말했다. 그리고 혜성이라는 이름은 사기와 동의어가 되겠죠.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될 거고요. 회장님의 유산은 연방기소로 끝날 겁니다. 회장이 애원하며 나를 쳐다봤다. 김 대표, 그는 내 아들이요. 알고 있습니다. 내가 말했다. 내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친절하지는 않았다. 그것은 몸을 구하기 위해 다리를 잘라내야 한다고 말하는 의사의 부드러움이었다. 그래서 제가 아직 이 파일을 금감원에 보내지 않은 겁니다. 무엇을 원하시오? 회사를 원합니다, 하 회장님. 원래 조건으로요. 암호화폐 전환도, IP 분리도, 그리고 당연히 하태일도 없이요. 그 아이가 반대할 거요. 하 회장이 말했다. 그는 옴니코프가 줄 서 있다고 생각하오. 옴니코프는 회장님 회사를 사지 않을 겁니다. 내가 말했다. 제가 그들의 부사장과 이야기했습니다. 하태일이 파티하던 그 사람이요. 그는 그냥 하태일에게서 영업비밀을 캐내고 있었을 뿐입니다. 다음 주에 회장님의 물류 경로에 대한 적대적 인수를 시작할 계획이었고요. 하태일이 그들에게 로드맵을 준 셈이죠. 하 회장은 배를 한 대 맞은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의 아들은 그에게서 돈만 훔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술값과 등을 두드려주는 것에 그를 팔아넘긴 것이었다. 제가 회사를 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말했다. 직원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름도 지킬 수 있고요. 하지만 썩은 부분을 잘라내야 합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하셔야 합니다. 제가 아니라요. 하 회장은 자신의 소주잔을 쳐다봤다. 그는 잔을 돌렸다. 그는 애도하고 있었다. 그가 원했던 아들, 그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던 아들을 애도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무엇보다 사업가였다. 월요일에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어. 하 회장이 조용히 말했다. 그 아이가 새로운 방향을 발표하고 싶어 하오. 그렇게 하게 두세요. 내가 말했다. 하 회장이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렇게 하게 두세요. 내가 말했다. 카메라 앞에 서게 하세요. 그가 이겼다고 생각하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회장님께서 끝내시는 겁니다. 잔인할 거요? 하 회장이 말했다. 마지막이 될 겁니다. 내가 대답했다. 그리고 하 회장님, 디저트가 나오기 전에 대답이 필요합니다. 하 회장은 나를 쳐다봤다. 그리고 아들이 앉아 있어야 하지만 앉아 있지 않은 빈 의자를 쳐다봤다. 수플레로 하겠소. 하 회장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죽어 있었지만 그의 손은 흔들리지 않았다. 거래는 성사되었다. 월요일 아침, 기자회견은 해성빌딩 아트리움에서 열렸다. 무대가 설치되었고 파란색 조명과 해성, 미래는 분산화된다 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마치 대학 동아리에서 주최한 TED 강연처럼 보였다. 나는 그곳에 없었다. 나는 사무실에서 한 모니터로는 생중계를 보고 다른 모니터로는 공급업체 계약을 마무리하고 있었다. 하태일이 무대 위로 뛰어올랐다. 그는 검은색 터틀넥을 입고 있었다. 당연히 그랬다. 그는 스티브 잡스를 흉내내고 있었다. 만약 스티브 잡스가 실제 일에 알레르기가 있었다면 말이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하태일이 헤드셋 마이크에 대고 소리쳤다.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해성 벤처스는 과거에 갇혀 있었습니다. 쇠기어, 기름칠, 꼰대 같은 것들이죠. 그는 실제로 꼰대 같은 것들이라고 말했다. 주식은 즉시 2% 하락했다.
나는 화면 하단의 시세 표시기를 봤다. 우리는 에이펙스 MA와 협상 중이었습니다. 하테일이 무대를 서성거리며 계속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비전이 너무 작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20세기에 머물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협상을 종료하기로 경영진으로서 결정했습니다. 종료? 나는 커피를 휘저으며 되뇌었다. 귀엽네. 대신 하테일이 팔을 치켜들며 외쳤다. 우리는 방향을 전환합니다. 우리는 원자를 비트로 옮기는 방식을 혁신할 물류 기반 암호화폐인 해성코인을 출시합니다. 방안의 침묵은 영상 피드를 통해서도 느껴질 정도였다. 기자들은 혼란스러워 보였다. 뒤에 서 있던 직원들은 겁에 질린 듯 보였다. 그리고 하테일이 덧붙였다. 우리는 IP를 공유하기 위해 옴니코프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습니다. 그것이 신호였다. 나는 휴대폰을 들었다. 나는 경기도 밸브 회사의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대표님, 내가 말했다. 그가 방금 IP 공유를 발표했습니다. 보고 있어. 김 대표가 말했다. 미쳤군. 우리 계약은 경쟁사와 사양을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정확합니다. 내가 말했다. 위반 조항을 발동하세요. 즉시 공급을 중단하시는 겁니다. 알겠소. 김 대표가 말했다. 나는 선전제어기 회사에 전화했다. 선적 중단 명령을 실행하세요. 알겠습니다. 화면에서 하테일은 앞줄에 앉은 세 사람. 아마도 그의 술 친구들일 의박수를 받으며 의기양양해 있었다. 질문 있습니까? 그가 물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자가 일어섰다. 하테일 씨, 이 방향 전환은 핵심 제조 계약을 포기한다는 의미입니까? 왜냐하면 경기도 밸브 공급 없이는 당신의 조립 라인은 48시간 안에 멈추기 때문입니다. 하테일은 눈을 깜빡였다. 글쎄요. 그건 구시대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는 밸브를 넘어설 겁니다. 당신들은 펌프를 만듭니다. 기자가 무미건조하게 말했다. 펌프에는 밸브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3D 프린터로 만들 겁니다. 하테일이 즉흥적으로 말했다. 블록체인 위에서요. 그것은 대참사였다. 아름다웠다. 그때 그는 영상 피드 배경에서 움직임을 보았다. 하 회장이었다. 그는 터틀넥을 입고 있지 않았다. 그는 차콜색 양복을 입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무겁게 마치 묘비를 짊어진 사람처럼 걸었다. 하테일이 돌아섰다. 아빠, 제가 방금 하 회장은 마이크로 다가갔다. 그는 하테일을 쳐다보지 않았다. 그는 카메라를 쳐다봤다. 신사숙녀 여러분, 하 회장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안을 압도했다. 제 아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테일이 얼어붙었다. 아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해성코인 같은 건 없습니다. 하 회장이 말했다. 옴니코프와의 파트너십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부로 최고 혁신 책임자도 없습니다. 방안이 폭발했다. 플래시가 터졌다. 아빠, 하테일이 하 회장의 팔을 잡으며 비명을 질렀다. 이러시면 안 돼요. 제가 미래라고요. 하 회장은 하테일의 손을 부드럽게 떼어냈다. 그는 거의 보기 힘들 정도로 슬픈 눈으로 아들을 쳐다봤다. 거의. 너는 미래가 아니다, 테일아. 하 회장이 마이크에 대고 말했다. 너는 골칫거리다. 내가 하 회장에게 고용하라고 추천했던 경호원들이 무대 위로 올라왔다. 그들은 하테일의 양옆에 섰다. 그를 끌어내시오. 하 회장이 말했다. 이건 내 회사야. 그들이 그의 팔을 잡자 하테일이 소리쳤다. 내가 이 브랜드를 만들었어. 내가 필요하다고. 기마라, 그 여자는 어딨어. 그 여자가 날 함정에 빠뜨렸어. 카메라는 무대에서 끌려나가는 그의 얼굴을 확대했다. 그는 렌즈를,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조 변호사, 내가 소리쳤다. 최종 인수 계약서를 하 회장님께 보내. 내가 산 위스키 한 병도 포함해서 그분에게 필요할 거야. 이틀 후 하 회장이 만나자고 했다. 사무실도 아니고 식당도 아니었다.
그는 한 회원제 클럽에서 만나고 싶어 했다. 중립지대라고 생각했겠지만 라운지는 윙백 의자에서 잠든 몇몇 고령 회원들을 제외하고는 텅 비어 있었다. 공기는 먼지와 오래된 돈 냄새가 났다. 하 회장은 벽난로 옆에 앉아 있었다. 그는 더 작아 보였다. 그의 불꽃은 꺼져 있었다. 끝났소. 내가 앉자 하 회장이 말했다. 테일이는 해임되었소. 보도자료도 나갔고 우리는 안정되고 있소. 봤습니다. 내가 말했다. 주식이 15% 하락했더군요. 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하오, 김 대표. 그래서 우리가 마무리를 해야 하오. 하 회장이 낮은 테이블 위로 서류를 밀었다. 우리가 논의했던 원래 조건이오. 내가 서명했소. 나는 서류를 쳐다봤다. 해성 벤처스 인수 계약서였다. 일주일 전 이것이 내가 원했던 전부였다. 나는 그것을 집어들지 않았다. 하 회장님! 내가 부드럽게 말했다. 이것에 서명할 수 없습니다. 그가 얼어붙었다. 저녁 식사 때 그 아이를 제거하면 제가 회사를 원한다고 했죠. 내가 정정했다. 불타는 건물을 제값 주고 사고 싶다고는 안 했습니다. 불타는 게 아니오. 하 회장이 옛 분노의 불꽃을 터뜨리며 항의했다. 일시적인 하락일 뿐이오. 기초는 튼튼하오. 그런가요? 내가 물었다. 공급망이 무너졌는데요. 경기도 공급업체는 어제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선전 제어기 공급업체는 오늘 아침 회장님 회사를 영구 보류 명단에 올렸고요. 하 회장은 잿빛이 되었다. 어떻게 그걸 아시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의 계약은 제 것이니까요. 내가 말했다. 하 회장은 나를 쳐다봤다. 그의 입이 살짝 벌어졌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가 아들의 투정을 상대하는 동안 내가 그의 엔진을 해체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당신이 내 공급망을 샀단 말이오? 독점권을 확보했습니다. 내가 말했다. 그 말은 하 회장님, 현재 해성벤처스는 펌프를 만들 수 없는 공장이라는 뜻입니다. 쇠붙이와 사람은 많지만 제품이 없죠. 당신은 물에 빠진 생쥐꼴입니다. 하 회장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는 천장을 쳐다봤다. 우리를 목졸랐군. 제 자신을 보험에 든 겁니다. 내가 말했다. 하테일은 예측 불가능했어요. 그가 공급망을 망가뜨릴 위험을 감수할 수 없어서 제가 사들인 겁니다. 이제 지구상에서 회장님 공장을 다시 가동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저뿐입니다. 나는 가방에 손을 넣어 새 서류를 꺼냈다. 더 얇았다. 여기 새 제안서입니다. 내가 말했다. 하 회장은 그것을 쳐다봤다. 이건 원래 가치평가의 60% 잔소. 공급망도 없고 홍보 위기에 처한 부실 자산의 공정한 시장 가치입니다. 내가 말했다. 그리고 전체 인력의 고용을 보장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옴니코프가 아닙니다, 하 회장님. 회사를 갈기갈기 찢을 생각이 없어요. 저는 회사를 운영할 겁니다. 하지만 제 방식대로 운영할 겁니다. 이 사회에 가족 자리도 없고 컨설팅 비용도 없으며 절대적으로 하테일도 없습니다. 하 회장은 서류를 쳐다봤다. 그는 벽난로를 쳐다봤다. 그는 자신이 아무런 협상력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만약 그가 떠나면 회사는 한 달 안에 무너질 것이었다. 그 아이가 나를 미워할 거요. 하 회장이 속삭였다. 테일이가 내가 회사를 거저줬다고 말할 거요. 하테일은 지금 타블로이드에 자기 블록체인 이야기를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했다. 그의 의견은 무관합니다. 하 회장은 주머니에서 금색 펜을 꺼냈다. 그의 손이 떨렸다. 그는 뚜껑을 열었다. 당신은 참 독한 여인이요, 김 대표. 저는 대표이사입니다, 하 회장님. 내가 대답했다. 커피? 그는 서명했다. 전화는 신속했다. 내 팀은 수요일에 해성 빌딩으로 입주했다. 우리는 풍선을 가져오지 않았다. 우리는 회계 감사팀을 데려왔다. 나는 예전 하 회장의 사무실, 이제는 내 사무실인 곳에 있었는데 화면에 보안 경고가 떴다. 로비 침입 시도, 아이디 카드, 하테일, 접근 거부. 나는 비디오 피드를 눌렀다. 하테일이 개찰구에 있었다. 그는 자신의 배지를 찍으려고 했다.
빨간 불이 깜빡였다. 그는 다시 찍었다. 빨간 불. 그는 판독기에 배지를 세게 쳤다. 빨간 불. 그는 경비 데스크로 갔다. 나는 볼륨을 높였다. 어이, 김 계장님. 하태일이 경비원에게 말했다. 배지가 이상하네. 문 좀 열어줘. 그곳에서 20년 동안 일했고 하태일이 성도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았던 김 계장님은 그의 성은 밀러가 아니라 김이었다. 고개도 들지 않았다. 그럴 수 없습니다, 손님.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스템에 없다니? 김 계장, 나 하태일이야. 내가 이 건물 주인이라고. 에이펙스 MA가 이 건물 주인입니다, 손님. 김 계장이 말했다. 그리고 방문자 명단에 성함이 없습니다. 방문자 명단? 하태일이 소리쳤다. 우리 아빠 불러. 하 회장님은 더 이상 이 회사에 계시지 않습니다. 김 계장이 말했다. 화요일에 은퇴하셨습니다. 하태일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데스크에서 물러났다. 그는 휴대폰을 꺼냈다. 그는 전화를 걸었다. 나는 그가 서성이는 것을 지켜봤다. 그는 하 회장에게 전화하고 있었다. 하 회장은 받지 않을 것이었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하 회장은 현재 남쪽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퇴직금의 일부로 내가 제안한 여행이었다. 하태일은 자신이 생득권이라고 생각했던 건물의 로비에 서 있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직원들이 그를 지나쳐 걸어가고 있었다. 그가 무시하고 얕보고 조롱했던 사람들. 아무도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는 유령이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조 변호사가 나왔다. 그녀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다. 그녀는 개찰구로 직진했다. 하태일 씨. 그녀가 말했다. 좋은 해. 하태일이 비웃었다. 내 사장님한테 장난 그만 치라고 전해. 당신은 고소되었습니다. 조 변호사가 대리석 카운터 위로 봉투를 밀며 말했다. 이게 뭔데? 상속권 박탈 공식 통지서입니다. 조 변호사의 목소리는 또렷했다. 그리고 접근 금지 명령서도요. 이 건물 에이펙스 MA 소유의 어떤 자산 또는 하태진 회장님으로부터 500피트, 아니 150m 이내로 접근할 수 없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 하태일이 웃었다. 높고 신경질적인 소리였다. 무슨 근거로? 횡령입니다. 조 변호사가 말했다. 오늘 아침에 티본 유한회사 파일을 지방검찰청에 넘겼습니다. 당신의 자백과 함께요. 난 자백한 적 없어. 당신은 회사의 긴급 유지보수 비용을 청구하면서 옴니코프 부사장과 샴페인을 터뜨리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조 변호사가 말했다. 그걸 증거라고 하죠, 하태일 씨. IP 로그도 있습니다. 검찰은 컨설팅 비용에 매우 관심이 많더군요. 하태일은 봉투를 쳐다봤다. 그는 그것을 만지지 않았다. 이건 허세야. 그가 속삭였다. 경찰이 오고 있습니다. 조 변호사가 시계를 보며 말했다. 2분 남았네요. 저라면 도망가겠습니다. 하태일은 문을 쳐다봤다. 그는 조 변호사를 쳐다봤다. 그리고 나서 그는 카메라를 올려다봤다. 그는 내가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입모양으로 한 단어를 말했다. 언년처럼 보였다. 나는 미소 지었다. 그는 돌아서서 달렸다. 그는 실제로 회전문을 통해 비속으로 달려나갔고 젖은 포장도로에서 약간 미끄러졌다. 나는 모니터를 껐다. 김 계장님. 내가 인터콤에 대고 말했다. 네, 김 대표님. 수고 많았어요. 오늘은 유급 휴가로 쉬세요. 감사합니다. 나는 의자를 돌려 창밖을 내다봤다. 항구는 잿빛이었고 파도가 거칠었다. 사업하기 좋은 날이었다. 6개월 후 나는 전국 경제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워싱턴 DC가 아닌 서울에 있었다. 그것은 이코노미스트를 읽는 사람들을 위한 슈퍼볼과도 같았다. 국회의원, 기술 거물, 외교 사절, 에어컨에서는 법률과 비싼 향수 냄새가 났다. 나는 제조업의 미래 패널의 기조 연설자였다. 해성 인수는 안정화의 명강의로 칭송받았다. 주식은 40% 상승했다. 경기도 밸브 공장은 2교대를 추가했다. 우리는 이기고 있었다. 나는 그랜드 볼룸으로 향하는 중앙복도를 걷고 있었다.
나는 흰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나는 커피를 쏟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힘의 과시였다. 나는 4명의 수행원을 거느리고 있었다. 나는 전기가 흐르는 듯한 기분이었다. 우리는 VIP 백스테이지 구역의 보안 검색대에 도착했다. 병목 현상이 있었다. 누군가 출입증 문제로 다투고 있었다. 이 상자들을 저기로 옮겨야 한다니까요. 익숙한 콧소리가 섞인 불평이 들렸다. 나는 멈췄다. 군중이 약간 갈라졌다. 그가 있었다. 하테일. 그는 터틀넥을 입고 있지 않았다. 그는 가슴에 임시 파견 업체 로고가 박힌 2사이즈는 더 큰 폴로 셔츠를 입고 있었다. 그는 목에 스태프 물류라고 적힌 목걸이를 걸고 있었고 땀을 흘리고 있었다. 그는 더 늙어 보였고 부어 있었다. 빛은 사라졌다. 특권 의식은 절박하고 광적인 에너지로 대체되어 있었다. 그는 경호원과 다투고 있었다. 내가 예전에 회사를 운영했던 사람이야. 하테일이 소리쳤다. 이런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안다고. 물러서세요, 손님. 경호원이 홀스터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그때 하테일이 고개를 들었다. 그는 나를 보았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는 얼어붙었다. 나는 3미터 떨어진 곳에 서 있었다. 복도가 조용해졌다. 내 팀이 멈췄다. 그들은 그를 보고 나를 보았다. 그들은 그가 누구인지 몰랐다. 그들에게 그는 그냥 시끄러운 임시 직원이었다. 하테일이 입을 열었다. 그는 입을 닫았다. 그는 내 정장을 쳐다봤다. 그는 자신의 클립보드를 쳐다봤다. 그는 배에 매달린 스태프 배지를 쳐다봤다. 이것이 바로 그 순간이었다. 내가 암호화폐 시장은 어때? 하테일리나 커피. 지금 당장 같은 재치 있는 말을 해야 하는 영화 같은 순간. 하지만 나는 그러지 않았다. 왜냐하면 무언가를 말하는 것은 그가 중요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무언가를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과거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나는 3초 동안 그의 시선을 마주했다. 내가 화나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의기양양하지 않다는 것을, 내가 무관심하다는 것을 그가 보게 했다. 그는 내 인생의 앞유리에 붙은 벌레였다. 나는 이미 와이퍼를 사용했다. 그는 움츠러들었다. 그는 실제로 몸을 움츠렸다. 그는 자신의 신발을 내려다보았다. 실례합니다. 내가 경호원에게 말했다. 제가 무대에 올라가야 할 텐데요. 이쪽입니다, 대표님. 경호원이 옆으로 비켜서며 하테일을 단호한 손으로 밀어내며 말했다. 나는 그를 지나쳐 걸었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나는 그의 눈이 내 등을 수치심으로 태우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갔다. 조명이 나를 비췄다. 박수가 시작되었다. 그것은 포효였고 소리의 파도였다. 나는 연단으로 걸어갔다. 나는 마이크를 조정했다. 나는 수많은 얼굴들을 내다보았다. 좋은 아침입니다. 내가 말했다. 일을 시작합시다. 그리고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나는 하테일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났다. 인생이 어떻게 꼬였다가 다시 풀리는지 참 재미있다.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